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즈메 문단속 OST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즈메 문단속을 지금 방금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유플러스 TV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서도 한 2,750원, 뭐 2,800원 정도의 돈으로 이제 대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서 하진 않았고, 7일간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7일이면은 한 번에 400원이죠. 일단, 스즈메 문단속을 보고 나서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건 막판에 펑펑 울었기 때문이고요. 감히 내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감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상당히 묵직하고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를 담아서 이거를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까지에 대한 어떤 깊숙한 그런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묵직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상에선 그렇게 묵직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감독의 기술이겠죠. 아무튼 진짜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뭐 반전이 있진 않습니다. 뭐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봤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한 7번 더 볼 예정인데, 제가 기회가 되는 한 이 대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 전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동일본 대지진이죠, 후쿠시마 대지진을 저는 이제 한국에서 테레비로 이 소식을 접했지만, 만약에 일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볼 수 있었을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뭐 이게 뭐 일본이든 뭐 어디에서 나든 이 대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걸 겪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나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스즈메 문단속 OST라고 검색하면 이 음악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건 엔딩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스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OST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그 가사와 영상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 방금 이 노래를 시작할 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깊은 한숨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이 OST를 먼저 접했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한숨이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 이 한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함과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후회 뭐 등등이 섞인 그런 한숨이에요. 아마 이 노래를 부르신 분께서 또 이 한숨을 이 OST에 담기 위해서 정말 수백 번을 연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상당히 몽환적인 노래죠. 상당히 몽환적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영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영상의 흐름은 이 여기 보이시는 요 고등학생 2학년 소녀의 관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중년 남성이 바라보는 어떤 이런 대재앙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상당히 건조하고 현실적인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소녀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 감독은 철저하게 어른의 감정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감정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이끌어 갑니다. 이 OST는 그래서 맞지 않아요. 지금 이 노래가 나오는 것과 이 배경은 맞지 않아요. 근데 실제 이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노래와 비슷합니다. 지금 방금 그 기미노 나카니 야루라고 이 너의 몸속에 있는 뭐 빨간 선과 파란 선, 뭐 보통 우리 아마 이 여기에서 표현한 건 아마 우리 그 해부학독을 보면 동맥, 경맥, 정맥 이렇게 하면서 그 저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핏줄로 표현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살짝 이 아까라는 이 붉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약간의 그 떨림이 그냥 일반적인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좀 오래된, 그러니까 약간의 뭐 어떤 전통 민요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레이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에서 주는 느낌은 상당히 어떤 그런 뭐 현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좀 오래된 느낌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고전부터 흘러온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실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요. それらが結ばれるのは真の像風の中でも負けないような声で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제노 나카데모라고 얘기했는데 바람 속에서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지지 않을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서라는 느낌보다는 세찬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바람에 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届ける言葉を今は育ててる時は枕木風は二木肌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이 참 이쁘죠. 그러니까 이 사실 상당히 좀 약간 좀 고전적인 가사다. 그러니까 음색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뭐 엄청 막 아름답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좀 고전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밑에서 연주해주는 어떤 타악이나 이런 것들도 현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좀 고전적인 느낌. 그리고 되게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星はうぐすな人はかげろ 그러니까 이 가사가 사실 좀 되게 마음이 아픈 가사인데, 네, 조금만 다시 볼게요. 여기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같이 상당히 이렇게 키를 돌려서 잠금 또는 언락, 그러니까 열었다 잠궜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아마 감독이 표현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또는 닫아야 될 때가 있고 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닫고 여는 어떤 그런 순간을 이 열쇠로 뭔가를 열고 닫는 부분에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애니메이션에 깔려 있는 메시지는 따뜻함이에요. 안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명확하게 감독은 그걸 드러냅니다. 지금 너의 행동, 너의 말, 그리고 너의 생각들은 잘못돼 있어. 우리는 겪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시기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언론 매체로 전해 듣고 그냥 단지 어떤 그런 뭐 약간 그 가벼운 어떤 그런 위로 이런 거로는 채워질 수 없어 라는 부분이야. 마음을 열어. 마음을 좀 더 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아줘야 해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들은 상당히 듣다 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사람,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의 기쁨, 저 사람의 슬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그 가사를 전해주고 있어요. 어째서 울고 있냐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이 문장 참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문장인데, 어찌 보면 참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째서 울고 있냐라고 내가 물었는데 답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는 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왜 울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진짜 이해했다면 답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만 봐도 명확하게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으로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당신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나 혼자 이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외쳐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들의 아픈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도 의미를 몇 개나 넘어야 우리는 그곳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그 의미는 몇 개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의미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 그 의미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할 의미는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올바름에 저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좀 더 우린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 라고 아 그거 어떡하지 슬프다 라고 하는 그 올바름 그거보다 더 많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 가사에 쓴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충분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처음에 되게 나쁜 걸로 느껴지고 왜 저러지라고 느껴지고 결국은 뭘까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고양이를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체다라고 이해하면 영화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러니까 실제 신적인 존재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되게 건조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안 그러면 왜 쟨 저래? 왜라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볼 때는 왜라는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다 끝나고 나니까 아 내가 그 순간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았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려준 것 같아요. 모든 그런 파트, 이 영화는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파트에서 꼭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장면이에요. 그냥 안아주는 거 아니죠. 딱 봐도 엄청 진심을 다해서 고개를 숙이고 안아주거든요. 내 마음이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 너의 고통을 나도 함께 느껴줄게 라고 하는 그 마음 이 안아줌이 그런 부분이에요. 大切な記憶言葉にならないここにある想いもしかした일본에서 이제 지진, 그러니까 제가 살 때도 일본에선 지진이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뭐 진도 4 정도는 뭐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로 많이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 지진 중에 하나가 이제 동경 쪽에 나는 지진. 이게 뭐 이제 그 뭐 지진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원래 났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났다 이거죠.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이란 존재이기에 과거에 그렇게 됐었으면 미래에도 어느 정도 맞아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일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일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실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그 대응한 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어찌 됐건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후쿠시마 대지진 말고 이제 각 파트들은 각 시대에 있었던 지진들에 대한 지진 또는 재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잘 풀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유튜버 분이 설명하신 거 보면 진짜 딱 그 큰 사건이 있을 때의 그 어떤 배경을 설명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상황을 실제 겪었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닫혀있는 마음, 단지
언론에서 보고 어디서 들어서 아우 안타까워 어떡하지 이 정도의 마음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もしかしたらそれだけでこの心はできてる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君に気づいてと今もその胸を 지금 이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 그 닫혀 있는 마음을 조금 열어서 여기도 너에게 기즈이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내가 알아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줘라고 지금도 그 가슴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아줘, 알아줘.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었는지.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아마 뭐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뭐 하고 싶었던 애니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재앙을 겪었던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하소연을 하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도 싶은데 그냥 이 사람의 고통들 이거 아마 다 이주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분들을 아마 여러 지역에 이렇게 분산해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텃세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막 어떻게 이렇게 겪더라도 실제 그걸 겪은 사람들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알아차려 줘라는 거죠. 알아차려 주라는 거죠. 진짜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과 그 뭐 어떤 그런 힘듦을 내가 먼저 알아차 주자. 예, 이런 겁니다. 打ち鳴らす 요 빨간 거 요거 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미미즈라고 해서 이제 미미즈는 약간 이게 그 뭐죠 저기 지렁이예요. 지렁이. 근데 뭐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표현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긴박감. 사실 이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엄청난 긴박감을 주긴 좀 쉽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그런 어떤 이런 영상미 좋습니다. 상당히 긴장감 있게 표현이 되고요. 생물인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옛날에는 그 일본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일본이 지진 워낙 잘 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 열도 밑에 큰 메기가 있어가지고 그 메기가 이렇게 요동치면 지진이 나고 뭐 이런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 메기를 다스리는 어떤 뭐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진이 잦았다는 거고 여기서는 약간 이런 그 미미즈라는 어떤 그런 지렁이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면 사람이 인지할 때 그거 나 아는 얘기야 하고 이렇게 조금 가볍게 인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다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방금 나왔던 그 영상도 상당히 좋았고요. 泣いてるのと聞かれ答える涙なんかじゃ僕ら出会えたことの意味にはまるで追いつかないこの身一つじゃ足りない叫び君の手に触れた時にだけ震えた 진짜 너의 손에 닿았을 때만 떨렸던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진짜 시적이죠. 시적이고 너무 이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이 문장만 들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랄까 아주 막 설렸던 그런 어떤 그런 첫사랑의 어떤 그런 느낌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
이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런 소중한 감정들, 이런 소중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겪었던 이런 설레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소중하고 어떤 그런 순수한 그 마음들이 있는 너라면 지금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너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끄집어내주고 싶은 것 같아요. 心がだよ意味をいくつ超えれば僕らはたどり着けるのかな愚かさでいい醜さでいい 여기서 이제 어리석음 또는 추함이라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의 어떤 그런 본성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어떤 그 닫혀있는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라도 좋다. 어떤 거라도 좋아. 왜냐면 너는 느낄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속에는 뭐 어리석음도 있어. 뭐 추함도 있어. 괜찮아. 그걸 그냥 마음을 닫고 덮지 마. 제발. 이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당연히 뭐 있죠.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제발 닫지 마. 그냥 무슨 기계나 AI처럼 닫지 말고 표현해도 돼. 그러니까 너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줘도 되니까 표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부분이죠. 正しさのその先で君と生きてきたい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운이 많이 남네요. 이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어떤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한 배경들은 이미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인 거고요. 실제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새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지만 일본에서 길조거든요. 근데 그 까마귀들이 이 아까 미미즈라고 빨강색 그 덩어리 같은 거, 그 덩어리 같은 게 촥 튀어나오면 까마귀들은 그 주변을 막 맴돕니다. 까마귀들 어떤 그런 자연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여요.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뭐야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저거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누군가가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뭐야 어떡해 이렇게 그냥 마음이 더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더 열고 조금 더 따뜻하게 이 OST만 봐도 안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안아주라는 거죠. 그걸 아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번 볼 건 아니고 여러 번 볼 건데 여러 번 보면 그 속에 숨겨진 디테일들과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신카이 마코토 감독 너의 이름은부터 날씨의 아이 그리고 스즈메 문단속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스즈메 문단속까지 본 하루였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거의 번아웃인데 그래도 아름다운 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네요. 많이 더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